자, 계속해서 4번. 이제 실제 제조간접비의 배부. 자, 한번 시간 기준을 통해서 한번 배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했던 거는 이제 금액 기준이라고 했었어요. 금액 기준. 금액 기준인데, 이제 금액 기준에서는 직접 노동시간 배분, 기기작업시간 배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시간 기준을 통해서. 그래서 직접 노동시간 배분, 뭐 기계작업시간 배부 이랬는데, 뭐 이런 건 정도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원가에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이거는 뭐 제품 생산에 투입된 직접 노동시간을 제조간접 원가 배부, 뭐 기계작업시간 제조간접 원가 배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배부율과 배부액만 보시면 돼요. 배부율과 배부액은 똑같아요. 아까 금액 기준으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실제 제조간접비 총액에서 뭐냐? 조업도 기준.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따라서 기준이 있죠. 기준. 그래서 직접 노동시간 기준. 그러니까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배분을 한다는 거. 직접 노동시간 기준. 그 다음에 기계작업시간은 말 그대로 실제 기계작업시간 기준. 그 다음에 기계작업시간만큼 배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 기준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자,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이 부분만 추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만 추가를 했어요. 이 부분만 추가를 했기 때문에 한번 기계작업 시간 한번 그것도 추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간접비의 실제 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실제 배부액과 배부 금액을 계산하시오 입니다.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두 번째는 기계작업 시간으로 하는 경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직접비의 기준은 뭘로 기준을 보았습니까? 아까는 시간 기준이 아닌 금액 기준을 봤었죠. 금액 기준. 근데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시간 기준이에요. 시간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제 노동을 했던 시간 또는 기계에서 투입된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조간접비를 배분을 하겠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제조간접비의 배분입니다. 제조간접비의 배분이 가장 이 시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제조간접비의 배분이. 그래서 시간 기준을 통해서 한번 배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직접 노동시간 기준입니다. 직접 노동시간 기준. 직접 노동시간 기준인데, 직접 노동시간 기준도 이제 제조간접비의 실제 금액은 얼마? 3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부 기준만 그냥 바뀐 거예요. 배부 기준만 바뀐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배부율을 먼저 봐야 되겠죠. 배부율은 제조간접비의 실제 발생된 금액에서 총 기기시간만큼 배분해 줍니다. 배부율은 총 기기시간. 그래서 얼마? 1000시간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게 이제 0,3개가 빠지기 때문에 0,3개가 이제 빠지기 때문에 아마 그 3,000원이 될 거예요. 단위당 시간은 3,000원이 될 겁니다. 잠시만요. 네. 3,000원 아니고 3,000원 맞죠? 3,000원 맞고, 예, 3,000원 맞아요. 3,000원이 맞습니다. 배부율은 시간당 3,000원만큼 배분해 주시면 돼요. 제조간접비라. 그러면은 이제 배분을 해줘야겠죠. 샵 1, 샵 2, 샵 3만큼 부분별로 배분해줘요. 단위당 얼마? 3,000원에 3,000원에 배부율이 나왔으니까 이제 시간만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 그럼 6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0만원이 되겠고 1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배부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의 총 금액이 300만원에 맞게 배분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배부율은 얼마? 1시간당 3,000원에 이제 직접 노동시간이 되겠고, 직접 노동시간이 되겠죠. 직접 노동시간이 되겠고, 샵 1, 샵 2, 샵 3만큼 이제 배분을 해주면은 이제 얼마? 그러니까 샵 1은 60만원만큼 제조간접비 배분이 되겠고, 샵 2는 90만원만큼 배분이 되겠고, 샵 3은 150만원만큼 제조간접비가 배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해서 직접 노동시간을 통해서 기준을 한 결과 이제 60만원만큼 배분이 되고 90만원만큼 배분이 되고
150만원만큼 배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계 작업 시간으로 기준을 통해서 한번 배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 작업 시간만큼 이제 배분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 역시 시간 기준을 통해서 한 거고요. 제조간접비의 금액은 얼마냐면은 300만원이 돼요. 그래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배부율은 일단 먼저 찾아야 돼요. 무조건 첫 번째는 무조건 배부율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300만원에서 얼마? 700시간만큼 나눠주면 되죠. 700시간만큼. 700시간만큼 나눠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소수점 단위 다 절삭하겠습니다. 4285원이 나옵니다. 시간당 4285원. 이게 배부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문별로 배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부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4285원에서 85원에서 이제 시간만큼 이제 배분을 해주시면 돼요. 시간만큼 배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얘기했던 게 다 반복된 얘기예요. 단지 뭐냐? 그냥 그 배부 기준만 바뀐 것 뿐이에요. 배부 기준만 바뀐 것 뿐이에요. 다 쉬워요. 이렇게 알고 나면은. 그래서 얼마냐면은 64275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42750, 그 다음에 샵 2는 85만 7천원, 85만 7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샵 3은 149만 9천 75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모두 이제 300만이 맞는지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아마 300만 안 맞을 거예요. 400원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단수 차이가 400원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 400원만큼 이제 마지막에 400원만큼 더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부율은 얼마? 4285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단위 절수하고 4285원으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적어놨지만, 저는 이제 원단위 이제 소수점만 빼고 4280원으로 했습니다. 4285원 했습니다. 그래서 배부 금액은 이렇게 해서 이제 64만 2천원, 85만 6천원, 그 다음에 150만 8천원만큼 배부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수 차이는 이제 마지막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단수 차이는 뭐 세 가지 금액이 어떻게 돼서 다시 뭐 배분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시간 기준도 어땠어요? 시간 기준도 역시나 배부율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제조 간접비의 배부 금액,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의 실제 발생 금액에서 뭐라? 배부 기준이 존재하겠죠. 배부 기준. 아까 했던 시간 기준으로 했던 직전 노동 시간 기준, 작업 시간 기준, 배부율이고, 배부액은 이제 배부율, 그러니까 즉 기계 작업 시간, 그 다음에 직전 노동 시간에 대한 배부율에서 나온 금액에 이제 각 시간별로 이제 각 부문별 시간별로 해서 배분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제 금액 기준과 시간 기준을 배부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반복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한번 두세 번만 해보시면은, 3번 이상만 해보시면은 또 충분히 이해는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예정 제조 간접비의 배부입니다. 예정 제조 간접비의 배부예요. 자, 예정 제조 간접비의 배부는 기계 시간 이제 배부와 작업 시간 배부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직접 작성한 거예요. 직접 작성한 거기 때문에 어느 교재를 보고 참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정 제조 간접비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유는, 자, 이유를 적어놨어요. 실제 사용 기간은 전기요금, 수도세 등은 다음 달 중순이나 말일에 집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하는 달에 원가를 배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제가
그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볼게요.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피스텔은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하는 분은 7월달에 고지서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럼 해설 얘기해볼게요. 해설로 물세 얘기해요. 물세. 어떤 익산에 식품업이 있어요. 익산에 어떤 식품업이 있는데 물을 많이 써요. 뭐 순대 만들고 뭐 만들고 물 많이 쓰죠. 물 많이 써요. 근데 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하는 부분이 7월달에 있는 금액의 재정간접비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 알 수 있냐? 몰라요. 근데 오피스텔도 매나 똑같이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사용하는 부분은 7월에서 금액을 정확하게 실제 금액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 실무적인 방법은 정말 실무적인 방법이지만 전화해가지고 얼마 사용했습니까? 혹시 예정 고지서를 알 수 있습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아, 그까지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한 8월 중순쯤 돼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몰라요. 그래서 뭐냐? 결국 예정 금액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배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배분하기가. 실제 금액만으로는 이제 해당 7월에 있는 7월에 있는 생산하는 금액이 7월에 다 완성을 하겠죠. 완성을 하는데 이게 단위당 원가를 찾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배부액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요. 왜냐?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달에 원가를 배분하기가 어렵다는 게 첫 번째예요. 예정 재정간접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했던 거는 실제 재정간접비 배분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정간접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해당하는 달에 원가 배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실제 원가 계산을 보완하고자 대략적인 금액으로 설정한다. 대략적인 금액. 예정 재정간접비를 배분을 한다는 거예요. 예정 재정간접비의 배분은. 그러니까 실제 금액은 모르니까 이제 대략적인 금액을 이제 설정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그러니까 즉 7월에 이제 생산을 해서 완성을 했는데 이제 단위당 원가를 알아야 되겠죠.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매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단위당 원가가 얼마. 근데 몰라요. 재정간접비 이게 실제 금액은 다음 달 돼야 하는데 언제가 기다려요? 못 기다리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설정을 해서 단위당 원가를 이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즉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그 실제 재정간접비에 보완을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예정 재정간접비가 나온 거예요. 예정 재정간접비가.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부 기준은 기계시간 배부, 작업시간 배부가 있어요. 기계시간 배부와 작업시간 배부. 그래서 이게 바로 예정 재정간접비의 이제 배부 기준이 됩니다. 배부 기준. 근데 실제 원가 배부에서 했던 시간 기준인 노동시간 기준, 기계시간 배분 내용은 슬라이드 13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거 많이 뭐냐면요. 배부율을 찾는 방법. 그러니까 배부율은 실제 제조 간접비의 이제 그 조업도를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즉 배부 기준을 봤었어요. 실제 그 배부 기준, 기계시간 배부, 작업시간 배부. 근데 이거를 말만 바꾸면 돼요. 실제를 말만 바꾸면 돼요. 그냥 예정 제조 간접비에서 그 다음에 조업도만큼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정 배부하는 방법은 슬라이드 13번 내용과 같다 라는 얘기는 실제 제조 간접비를 예정 제조 간접비로 고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다만 다른 점은 실제 제조간접비가 아닌 예정 제조간접비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예정 배부율에서 예정 조업도 기준을 하는 점이 다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실제 금액에서 이제 조업도만큼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3번은. 근데 4번은 이제 예정 배부를 할 거면은 이제 예정의 제조간접비 예정 금액에서 이제 조업도만큼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점이 다른 점이 이거예요. 4번의 별표를 반드시 치셔야 됩니다. 1번하고 2번은 대부분 취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하고 2번은 취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은 이제 예정 배분을 하는 문제가 됩니다. 예정 배분하는 문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에 가서 가장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전산세무 1, 2급 하시는 분들은 특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하고 그러니까 특히 4번은 이제 해당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방법은 똑같아요. 시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뭐냐? 실제 금액이 아닌 예정 배부된 금액으로 본다라는 점이 다르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예정 재정간접비의 배부입니다. 자, 예정 재정간접비 배부인데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개념은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 예정. 그러면 아까 앞에 했던 건 뭐예요? 앞에 했던 거 시간 기준은 전부 다 실제 금액으로 한다고 했었죠. 근데 예정 재정간접비는 예정 재정간접비 예상액에서 예정 노동시간 기준. 그러니까 예정 배부율에서 실제 노동시간이에요.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이것만. 뭐요? 이거 동그라미 친 거. 잘 보셔야 돼요. 예정. 그래서 나머지 이제 배부 금액은 실제 금액으로, 실제 시간으로 해가지고 배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 제조간접비의 배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조간접비의 예상 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 예정 배부율과 배부 금액을 계산하시오입니다. 그래서 예정 조업도는 그러니까 예정 노동 시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 예정 노동 시간 기준은 얼마? 1500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 작업 시간은 이제 1000시간으로 이제 예정 시간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예산은 얼마? 500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를 이제 예정 노동시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제 시간이고요. 예정 시간은 얼마냐면은, 예정 시간 얼마나 보냐면은 1500시간으로 봤어요. 1500시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예상 금액은 얼마? 500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은 500만원에 이제 예정 금액은 얼마? 1500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숫자가 좀 안 좋게 나와 0으로 안 떨어집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배부율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배부율은 아까 얘기했을 예정 제조간접비 금액 얼마? 500만원에서 예정 실제 예정 노동 시간으로 본다고 했어요. 얼마? 1500시간 예정을 했죠. 그래서 얼마? 배부율은 얼마? 3333원인데 이거를 제가 3330원으로 원미익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부율은 얼마? 333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부율은 3330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배부를 해야 되겠죠. 배부는 이제 예정 배부율 곱하기 요거 있죠. 요거 각 실제 부문별 시간으로 해서 배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정 배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샵 1은 샵 2는 그 다음에 샵 3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3330원이 되겠죠. 3330원. 물론 금액은 300만원, 500만원 또 안 떨어집니다. 그 다음 200시간 곱하기 300시간 곱하기 500시간만큼 배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3330시간에서 200시간만큼 곱해주면은
이게 얼마냐면은 66만 6천원이 됩니다. 66만 6천원. 그 다음에 3,330원에서 300시간 만큼 해주면은 99만 9천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330시간에서 50만원, 500시간 만큼 나누면은 166만 5천원 만큼 배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333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원단위 계산을 해서 3,330원 한 거고요. 이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예정 조업도는 1,500시간으로 해서 이제 예정 배부액을 이제 계산한 거고요. 배부 금액은 이제 해당하는 이제 실제 발생한 지점 노동 시간으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1,500시간이고 실제 금액은 합쳐서 1,000시간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정 배부율에서 실제 조업도 금액까지 곱한 배부액만 확인을 하고 이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계 작업 시간입니다. 기계 작업 시간. 자, 기계 작업 시간은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제조 간접비 이제 예상 금액은 500만원이고 시간은 얼마? 예정 배부는 1000시간만큼 예정 배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배부율을 찾으면 되겠죠. 배부율은 이제 그러니까 예정 제조 간접비의 금액 얼마? 500만원에서 나누기 예정 조업도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얼마? 1,000원. 1000시간만큼 해주면 됩니다. 얼마냐면은 이게 단위당 얼마냐면은 5,000원이 됩니다. 5,000원. 5,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부액을 찾아야 되겠죠. 배부액을. 그러면은 이제 예정 배부율은 얼마냐면은 5,000원이 되겠고, 배부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배부액은 이제 샵 1, 샵 2, 샵 3만큼 해가지고 이제 예정 배부율이 얼마냐면은 시간당 5,000원 예정 배부이니까 실제 금액, 실제 시간만큼 이제 배분해주면 됩니다. 실제 시간만큼 150시간, 200시간, 350시간으로 해주면 돼요. 얼마냐면은 이제 샵 1은 75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 샵 2는 100만원이 되고 샵 3은 175만원만큼 배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0시간, 200시간, 350시간은 실제 조업, 이제 실제 조업도, 그러니까 즉 아까 얘기했던 기계 작업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00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제 예정 배부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결과 이제 제조간접비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예정 배부율과 이제 배부 금액을 계산해보라. 그래서 예정 조업도는 1000시간 했으니까 예정 조업도 1000시간에 제조간접비 예상 금액 500만원에서 나누면 얼마? 5,000원의 단위당 원가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 기계 작업 시간만큼 배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아까 이제 첫 번째 했던 실제 배부 금액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예정 배부였는데 예정 배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실제 금액에서 그냥 이름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즉 실제 발생 금액에서 이제 실제 조업도, 그러니까 즉 이제 시간 기준, 그러니까 어떤 뭐 시간 기준이 있죠. 실제 기간, 그러니까 즉 배부 기준 있죠. 이거를 이제 예정으로 해주면은 실제 발생 금액을 예정 이제 예조간접비에서, 그러니까 실제 발생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제조간접비죠. 비에서 이제 예정 조업도만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주면 돼요. 이름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나 뭐 예정이랑 똑같이 이제 이름만 바꿔줘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가장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예정에 있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배부 기준을 잘 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6번째. 제저간접비의 배부 차이입니다. 제저간접비 배부 차이. 근데 이게 배부 차이가 뭡니까? 왜 배부 차이가 왜 생깁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배부 차이는. 배부 차이는 이제 간략하게 얘기해주면은, 실제에 이제 발생된 금액과 예정에 이제 발생된 금액에 대한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같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같을 수 없어요. 99.9% 같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99.9%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배부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저간접비의 배부 차이는 예정 배부율과 실제 배부율의 차이를 말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금액은 어떻게 뭐가 했어요? 다음 달 말이 정도 돼야 정확한 원가 계산이 돼서 당할부 원가 계산이 어려워 예정 배부를 한다고 했었어요. 제가 적어 놨었죠. 그때 언제? 전 슬라이드인가? 거기에 제가 적어 놨어요. 1번에 적어 놨어요. 왜? 이런 취지를 적어 놨었죠. 왜? 뭐 때문이겠어요? 그렇죠. 실제 금액은 당월에 발생된 금액을 그 금액을 다음 달 돼서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당월에 대해서 뭐 그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정 배부를 한다고 했었어요. 예정 금액을 그러니까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당월분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예정 배부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게 제저간접비의 배부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배부 차이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회계 1급에서 세무 2급에서 특히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제저간접비의 배부 차이는 예정 배분액 기준으로 봅니다. 예정 배부액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예정 배분액 금액이 더 크면은 많이 배분했다고 봐요. 그래서 과대 배분이라고 봅니다. 예정 배분 금액은. 그런데 예정 배분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적게 배부를 했다고 해서 과소 배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정 금액이 크다. 그러면은 내가 더 많이 배분했네? 그럼 과대 배부. 예정 배분 금액이 적다. 그러면은 적게 배분했구나. 그래가지고 과소 배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 제저간접비의 배부 차이 조정 방법은 세 가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매출원가 조정법. 매출원가 조정법은 말 그대로 매출원가에서 몰빵시키는 방법입니다. 몰빵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과소 배부는 매출원가에서 더해줘야 되겠죠. 왜냐? 예정 금액이 더 적으니까. 과대 배부는 매출원가 차감해야겠죠. 왜? 예정 금액이 더 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소 배부액 30만원이면은 매출원가에 전부 다 30만원 다 조정한다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매출원가 이거 다 몰빵시키면 돼요. 가장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제저간접비 배부 차이가 60만원이에요. 매출원가에 다 조정한대요. 그럼 어디 다 넣겠어요? 매출원가에 다 넣으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다음 두 번째, 영업 외 손익법. 이거는 사용 안 합니다. 사용 안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 타당성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 한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응용해가지고 특히 세무 2급인가 세무 1급인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원래 제저간접비 배부 차이를 뭐 매출원가 조정법에서 다 몰빵을 해야 되는데 영업 외 손익으로 해가지고 처리했다. 이러한 데이트에서 과소냐 과대냐에 대한 부분에서 올바른 것이나 틀린 것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근데 이거는 뭐 단기 순이익까지 들어가도 뭐 매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매출원가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상황이 이제 과대되냐 과소되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저간접비 배부 차이를 모두 영업 외 손익에서 조정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 방법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타당하지는 못해요. 세 번째, 비례배분법입니다. 비례배분법은 이제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저간접 배부 차이를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계정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기말 재고자산이 뭐냐면은 기말 제공품하고 제품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법. 그래서 이게 바로 총원가 비례법과 요소별 비례배분법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총원가 비례법은 상당히 쉬워요. 상당히 쉬운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기말 재고액, 매출원가 계정의 총원가의 제공품, 그래서 매출원가 금액을 비례해서 배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즉 기말 재고액만 이제 비례해서 배부하는 방법이고, 요소별 비례 원가 배부는 이제 기말 재고 자산의 매출원가 계정에 포함된 원가 요소의 비율에 따라 배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소별 비례 배분법하고 총원가 비례법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총원가 비례법은 정말 쉬워요. 기말 재고액으로 이제 비율을 찾아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요소별 비례 배분법은 이제 그 찾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매출원가 계정에 포함된 원가 요소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고요. 총원가 비례법은 말만 봐도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기말 재고액에서 그냥 비율로 나눠서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배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만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 사례 문제입니다. 자, 매출원가 조정법, 총원가 비례법, 요소별 원가 배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금액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액은 얼마? 1,400만원이고요. 400만원만큼 과대배부 있다. 되어져 있습니다. 400만원만큼 과대배부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과대배부가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금액은 얼마냐면은, 그럼 예정이 1,400만원이면 과대배부 되어 있으니까 400만원만큼 내가 더 많이 준 거죠. 그러면 실제 금액 얼마? 1,000만원만큼만 그 제조간접비에 배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1,000만원이다 보시면 되겠죠. 이 세 개를 합쳐서. 그래서 이게 바로 실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출원가 조정법에 의한 이제 배부 차이 조정, 두 번째는 총원가 비례 배분법에 의한 조정 방법, 세 번째는 요소별 원가 계산에 의한 조정 방법,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매출원가 조정법이죠. 매출원가 조정법. 첫 번째는 매출원가 조정법이에요. 뭐 조정할 건 없어요. 없어요. 왜? 전부 다 입구에 다 몰빵시킬 거니까. 400만원만큼 지금 과대 계산돼 있죠. 아까 과대라고 했었죠. 과대 계산돼 있죠. 과대 계산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400만원만큼 과대 계산돼 있으니까 예전 금액에서는 내려주면 돼요. 얼마? 400만원만큼 전부 다 이제 매출원가에 몰빵시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0만원만큼 과대 배부한 만큼 전액 매출원가에 조정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매출원가 600만원, 직접 농업비 1000만원, 제조간접비 500만원 해서 2100만원에서 이제 400만원만큼 차감하죠. 그래서 얼마? 1700만원만큼 차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실제 금액이죠. 실제 금액의 배분 금액인데 2100만원이 실제 금액이고, 이제 제조간접비의 과대 배분이 이제 400만원만큼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차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 1700만원만큼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총원가 비례 배분법인데, 총원가 비례 배분법은 이제 기말 재고액을 통해서 해주시면 돼요. 기말 재고액을 통해서. 이게 바로 전부 다 기말 재고액입니다. 이게 전부 다 기말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얼마? 그럼 2100만원. 그 다음에 이 금액은 6, 36에 9, 14, 13, 1300만원. 그 다음에 이 금액은 400에 500만원이 되겠죠. 이게 기말 금액이니까 이제 비례만큼 계산을 해주면 돼요. 비례만큼. 자, 그러면은 비례만큼 계산해주면 되는데 얼마냐면은, 이제 비례만큼 계산해주면 되는데 얼마냐면은, 자, 그러면은 500만원 있죠. 500만원에서
이제 전체 금액만큼 더해주면 돼요. 500만, 1300만, 합치면 1800만원에서 2100만원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8에서 21만큼 더해주면 되죠. 얼마냐면은 3900만원이 돼요. 그래서 500만원에서 3900만원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얼마냐면은 이 비율이 얼마냐면 12.82% 정도 나와요. 12.82%.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다. 똑같이 이제 비율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33.3%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53.84%만큼 이제 계산해주면 됩니다. 12.82, 그 다음에 33.3% 더하기 53.84 해주면은 99.96인데, 여기를 이제 각각 이제 여기에 그 500만원에 이제 2100만원 53.84 됐죠. 이거를 0.04%만큼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53.88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제조간접비 이제 배부 차이 얼마냐면은 400만원만큼 돼 있어요. 이 금액만큼 이제 비율만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얼마냐면은 이제 400만원에서 곱하기 0.1282만큼 해주면은 0.1282 맞죠? 12.8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냐면은 이제 512,8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33이니까 133,302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이 2155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합치면은 이게 400만원이 이제 딱 안 맞을 수도 있어요. 400만원이 딱 안 맞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1200원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단수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하는데, 물론 이제 금액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배분하는 게. 그래서 예정 배부액은 1400만원이고 400만원 배부했으니까 과대 배부했으니까 이제 기말 재고액 총액으로 조정을 한다고 했었어요. 얼마냐면은 제공품의 총원가는 얼마? 500만원. 그 다음에 제품의 총원가는 이제 1300만원. 그 다음 매출원가는 2100만원으로 통해서 기말 재고액을 총액으로 조정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12,800원, 1333200원, 그 다음에 2154,000원만큼 차감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계산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이유는 이제 비율은 이제 100%만큼 다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정이 된 거고요. 금액은 이제 배분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조정법은 뭐였어요? 매출원가 조정법은 이제 매출원가에 전부 다 몰빵을 한다는 거고, 총원가 비례 배분법은 기말 각 요소에 따른 이제 기말 재고액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마지막 요소별 원가 배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별 원가 배분법은 이 제조간접비를 통해서 이제 배분을 합니다. 제조간접비를 통해서. 그래서 제공품에 100만원, 제품에 400만원, 매출원가 500만원 이렇게만큼 이 제조간접비를 보고 요소별로 비례 배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율만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총 금액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이제 100만원만큼 나눠주고 400만원만큼 나눠주고 500만원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럼 얼마냐면은 10%, 40%, 50%만큼 배분을 해서 총 100만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간접비 400만원에서 40만원, 40이니까 160만원, 50만원이니까 200만원으로 해서 배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에 의해서 배분을 한 거기 때문에 제조간접비에 의해서 이제 배분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제조 간접비를 제가 배분을 한다고 했었죠. 요소별 원가 배분법은 제조 간접비를 통해서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10%, 40%, 50%만큼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전산세무 1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전산세무액 2급에서는 주로 이제 매출원가 조정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총원가 비례 배분법보다 한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회계 1급에서는 문제가 안 나와요. 회계 1급은 여기는 그 시험 문제에서 그 제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습 문제인데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